자, 이재명 후보 대표직 사퇴 19일 만인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박찬대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용 점퍼를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용 점퍼에 포착된 이 빨간색 포인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선거용 점퍼 외에도 이 후보 포스터 이 끝 아래 귀퉁이에도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조 빨간색 국민의힘 오늘 빨간 넥타이도 하고 오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굉장히 이제 우파 지지자들한테 도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도발이요. 이제 파랑색 이제 정당 색깔이 민주당 정당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 국민들을 이만큼 생각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생각 안 한다. 이만큼밖에 생각 안 하겠다. 이제 네네.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희 가지고 우리는 빨간색도 생각한다. 우파 정당의 어떤 정당이라든가 우파 지지자도 생각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빨간색 정당 우파 지지자들,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만큼 손톱만큼 생각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발적인 포스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이제 어떤 이제 뭐 기획 의도는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게 더 우파들의 결집을 이제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각종 커뮤니티에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반응들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만큼만 보수 너무 생각. 박하게 해석을 하시는 약 거. 올리는 거냐. 아이 그거는 이제 좀 왜곡된 시선으로 예.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색깔이 있는데 당의 색깔 자체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빨간색이 이제 섞여 들어갔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근데 사실 잘 안 보이던 그런 패턴이기도 하고, 예. 그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거나 여러 당내 선거를 치렀을 때 사실 파란색을 내세우기도 좀 바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선대위를 꾸리면서 상임 선대위원장에 뭐 이른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라는 작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말 끌어모을 수 있는 세력들 그리고 결집할 수 있는 세력들을 통합적으로 다 모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저런 색깔이나 의상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에 대한 영끌 이 정도? 용광로 영끌이라기보다는 네, 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네, 하시죠. 이주 대변인 보태실 말씀 있으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통합 얘기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 얘기하시기로 좀 말씀드리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YS 때 이제 정계에 입문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우파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에 윤여준 장관은 문재인 이제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강금실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캠프에 들어오냐라고 했었는데 거기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안철수 캠프로 또 옮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재명 캠프로 왔습니다. 지금 2012년에 갔으니까 벌써 18년 전에 민주당을 갔던 분인데 지금 윤여준 장관을 데리고 오면서 그러면 책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18년 전에 민주당 행보를 보인 사람을 가지고 보수 책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포장가리를 해가지고 택만 갈아 끼워서 우리가 무슨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고 있다, 외연을 넓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란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 정치 보복과 관련된 그 질문이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돼서 이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는 통합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네.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의심을 계속하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내란 종식, 정치 보복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책임을 예. 묻는 행위와 그다음에 이 단순히
패배했다라는 이유로 모든 걸 앗아가는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란 종식 같은 경우에는요. 내란에 가담했고 방조했고 공모했던 인사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그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과거사를 다 덮어두고 갑자기 일본과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는 거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하듯이 지난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을 분명히 택해야만 저는 그것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당연한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정치 보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단순히 패배했다라는 이유로 마치 삼족을 멸하듯이 패배한 사람들의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다 박탈하고 완전히 그 세력 자체를 없애고 탄압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단순히 패배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종식과 이 정치 보복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왜곡된 방식의 물타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주 대변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내란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내란 혐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 아닌가 어떤 의견이세요? 헌재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요. 내란했기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라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고요. 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혐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1심 이제 겨우 시작해서 서로 이제 변론을 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치 보복과의 차이점은요? 그 시간 많이 걸린 네. 드리고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했던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순진하고 착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착하게 써서 잔인하게 쓰지 않고 착하게 써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1000명을 수사했습니다.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그런 이제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적폐청산 이름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숙청하듯이 다 정치적 보복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성이고 또는 이제 정치적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의 특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 네. 공개된 석상에서 욕설도 하시는 그런 게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인간적인 면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과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겠다는 그런 성정이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저렇게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혼자 나는 정치 보복 안 한다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지금 추진한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다 수사대로 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결국은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시킬 정도의 수준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남는 의원들을 민주당밖에 없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 권력을 가지게 되는 민주당에서 뽑은 대통령까지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정치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네네. 이런 게 좀 허황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럴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사실 그거 다 가정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인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내란 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조속하게 진상을 밝히는 거 필요한 일 아닌가요? 본인들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면 그리고 공모하지 않았다면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하자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서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번이 딴지를 걸고 지금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도 결국 재발절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 국민의힘 정당 해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어떤 결과물이 될 리가 없겠죠. 근데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짧게 10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10초.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내란이 전제되어야지만 내란 종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란인지 아닌지가 지금 판단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는 저도 말씀드립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10초.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게 내란죄 네. 내용입니다.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갔고요. 성관이 직원들 휴대폰 뺐고 성관이로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네, 저도 10초. 내란 혐의도 아직 진행 중이고 허위 사실 유포 관련된 내용도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범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보수 책사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깜짝 발표하게 됐습니다. 윤 전 장관이 오늘 발언을 하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무리하는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윤여준 장관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이준 대변인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선대위가 진짜 용광로 선대위가 되려면 이 정도 분은 모셔야 되지 않나 하는 깜짝 뉴페이스가 혹시 있나요? 민주당에서 네. 영입할 대상으로요. 네. 글쎄요, 저희가 뭐 추천할 필요는 이 없을 것 정도는 같고. 모셔야 그래도 용광로 아닌가 했을 때. 글쎄요,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네. 뭐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영입을 뭐 시도하는 것으로 안다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라인업만 하더라도 용광로 선대위 아니냐. 윤여준 장관 외에요. 뭐 사실 좀 이제 보도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을 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상욱 의원은 당내에서 지금 사실상 왕따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의원들로부터 뭐 탈당을 시켜야 된다, 뭐 제명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당을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리고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유로 어떤 당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해서 김상욱 의원은 주장을 하고 나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당에서는 굉장히 미운털을 많이 박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저희가 이제 내란 종식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김상욱 의원의 영입 역시도 뭐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지금 김상욱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탈당을 거론할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김상우 넘어가기 의원 전에 잠깐 얘기 좀 또 드릴까요? 10초. 예, 10초만. 김상우 의원은 잠깐 방금 왕따라 하셨는데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김상우 본인이 혼자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의총에서 결론 난 것들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도 의총에 결론 난 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총이 결정난 것을 다른 목소리 할 때는 비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목소리 아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그에 비해서 훨씬 민주적이다. 다른 목소리 나온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김상우 의원님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뭐 모셔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과연 김상우 의원님 거기 가서도 지금 현재처럼 국민의힘에서 했던 그런 돌출 행동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4초. 죄송합니다.